Hello everyone. 참을 수 없는 영어의 즐거움, 영어 강사 스윗워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서 이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정말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을 확연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 동안에 참 덥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이 많았는데 가을이 되어서 또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잖아요.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가을바람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추석 동안에 퍼지지 않아야 할 건데라는 걱정이 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시험까지 추석 이후에 금방 시험이니까 참 부담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해야 할 거는 또 해야 할 거니까 어, 너무 공부를 미뤄두시지 마시고 시간에 맞춰서 또 저와 함께 또 시험 범위를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얼마 전 9월 14일 날 쳤던, 이제, 모의고사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쉬운 거라도 제가 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쭉 들으면서 요 문항이 나한테는 좀 쉽다 싶은 거는 중요한 것만 캐치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좀 이거 나 시험 칠 때도 이 문제가 어렵더라.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거는 두세 번씩 보셔야 돼요. 두세 번씩 보시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구문 파악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몇 번이고 노트에 써보기도 하고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결국 영어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시간을 투자했냐, 얼마나 고생스럽게 공부했냐, 그게 실력으로 남는 거니까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지 말고 함께 깊이, 예, 깊이 그 생각의 깊이를 더해서 실력으로 이어지도록 헛된 공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리딩 파트에 18번부터, 뭐 18번은 워낙 쉽긴 합니다만, 18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residents, we truly value and appreciate all of our residents, including those with pets. 예, 리지던트는 그 거주민이죠, 거주민. 거주민 여러분께, 그러니까 그 주민 여러분께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그죠? 가치를 부여하고 이 말이니까 value.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이겠죠. 그리고 and appreciate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주민 여러분께 누구를 포함해서요. 이것도 주민입니다. 주민, residents. 애완동물을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엔 애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인간 중심의 그런 단어다. 이렇게 해서 반려견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반려견이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는 그런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주민들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We believe that allowing people to live with their pets enriches their lives. 우리는 믿어요.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거죠. 이게 동명사로 주어가 되었습니다. 뭘 허용하는 거?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온다 그죠? 함께 살도록 허용하는 거. 사람들이 그들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니까 allowing 동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로 s가 붙게 되는 거겠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While we encourage you to enjoy your pet, we also want to ensure that you do not do so at the expense of your neighbors or your community. 자, while은 뭐뭐 한 반면에 뭐뭐이지만이라는 접속사예요. 그쵸? 자, 우리는요, 권장하지만, 장려하지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려하다, 권장하다, 뭘 하도록 장려해요? 여러분들이 to enjoy, 그죠?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즐기는 것을 권장하지만, 요까지가 while 절이에요. 우리는 또한 원합니다.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무엇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냐? You do not do so.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즉, 여러분의 do not do so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동물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지 않기를 우리가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즐겁게 지내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at the expense of 대가를 지불하고라는 뜻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expense가 비용이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의 이웃이나 커뮤니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즉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기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우리는 또한 원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이 말이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그 문장 while부터 한번 보면은요. 우리는 당신의 동물과 즐겁게 지내는 걸 권장하지만 우리는 또한 당신이 이웃이나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We have received reports that some residents have been disturbed by noise from dogs barking. 우리는요, 지금 보고서를 몇 가지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신고냐? 네, 그럼 여기서 that은 이 뒤에가 이 신고의 내용이니까 동격의 that이겠죠. 동격의 that. 그러니까 어떤 거주자들이 have been disturbed.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괴로움을 받았다. 방해를 받았다. 그죠? 무엇에 의해서요? 개가 짖는 소리로, 개의 barking, 짖는 소리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방해를 받았다라는 신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Excessive barking by dogs disrupts everyone within hearing, particularly those who are elderly or sick or who have small children. 자, 과도한 짖음. 개가 과도하게 짖는 것. 그죠? 이게 주어죠. 과도하게 짖는 것은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쵸?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within 안에 있는 그러니까 듣고 특히 나이가 들거나 그것을 듣는 영역 안에 있는 이 말이겠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주 나이가 든 분이나 아픈 분 혹은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 그 소리가 들리는 영역 안에 있는 within hearing이 그 얘기입니다. 들리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disrupt, 방해합니다. We kindly ask that you keep your dog's noise levels to a minimum. 우리는 좀 여러분에게 kindly 친절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여기 요청이잖아요. 요청. 우리 요청, 요구, 제안
이런 것, 명령, 이런 것들이 올 때 뒤에 should가 들어가거든요. 대절에. 이거 should가 빠져서 keep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개의 소음을 미니멈, 최소한으로 유지해 주셔야 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eep이 should keep이 생략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should keep이 생략되어서 조금 다른 색으로 좀 강조를 해줘야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뿅. 네.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with this.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코네이 포레스트 어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답은 굉장히 쉬웠었네요. 1번이 되겠죠? 1번.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공고문? 네, 공고문 같은 거죠. 여기 지금 여기 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고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예. 일단 여러분들이 분위기에서는 내용을 잘 안 틀려요. 내용을 안 틀리는데 뭐 때문에 분위기 문제를 특히 이제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이 뭐 때문에 분위기 문제를 틀리냐. 보통 3등급 이상에서는 이 문제를 안 틀린다고 봐야 되죠. 자,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것 때문에. 여기 밑에 선지에 나타난 이 단어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모르니까 풀수가 이게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다 알겠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grave and solemn. 예, grave는 이제 슬프고 solemn 하면 엄숙한 겁니다. 엄숙한. 그 다음에 두 번째 tense and urgent. tense는 여러분 아시죠?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자, 그래서 긴장되고 그리고 urgent는 긴급한 거예요. 막 급한 거. urgent. 이 단어도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 단어예요. 외우세요. 이거 그 분위기 문제에서 밑에 걸 몰라서 지금 못 푼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억울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calm and peaceful. 이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calm은 이제 조용한, 그죠? 조용한. 그리고 peaceful, 평화로운. festive and lively 하는 건 festival은 페스티벌이에요. 그냥 이제 축제 분위기 같고 lively 하는 생동감 넘친. monotonous and boring. monotonous는요 단조롭고 boring 지루한이에요. 자, 여러분 그레이브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레이브를 아까 슬픈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레이브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무덤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우리 무덤에서 좀 이렇게 슬프기보다 엄숙하고 좀 이렇게 숙연하고 좀 그런 좀 슬픈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무덤 앞에서는 막 까불고 떠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그레이브입니다. 엄숙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1번은 엄숙한 분위기.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Megan looked up and saw angry gray clouds rolling across the water. 네, 메가는 고개를 들어서 보았는데 성난 회색 구름이 rolling across 몰려오는 걸 봤다요. 자, so가 우리 지각 동사잖아요. 지각 동사. 그 다음에 angry gray clouds가 목적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몰려오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쓰이는 겁니다. 원래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고 이제 자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막 지금 몰려오는 상태를 중요시할 때는 현재 분사로 쓰입니다. 과거 분사가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메가는 고개를 들어 성난 회색 구름이 물 위로, 그죠? 물을 가로질러서
막 몰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The storm had turned and was coming her way. 폭풍이 had turned 이제 과거 완료로 쓰였죠. 그 전에 이제 몰려오기 전에 폭풍이 방향을 선회했다예요. 방향을 틀어서 was coming 오고 있었어요. 그녀 쪽으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She stood up and reached for her sandals. 그녀는 일어서서 reach for는 손을 뻗다예요. reach for 손을 뻗다. 네, 손을 뻗다. 그녀의 샌들을 집으로 그녀의 샌들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는 거죠. That's when she spotted the dog splashing around in the middle of the lake. That's when. 그쵸. 그것이 그때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때입니다. 뭐냐면 그녀가 she spotted 발견했다죠. 발견했다. 발견한 때입니다. 뭐를 발견한 때예요? 개가 splashing 첨벙거리는 것을 the dog splashing 그죠? 첨벙거리는 개 첨벙거리는 개를 발견한 때입니다. 네, around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호수 가운데에서 네, 호수 가운데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개를 발견한 때입니다. 그때가 즉 손을 뻗쳐가지고 샌들을 집으려고 할 때가 At first she thought he was playing. 처음에 그녀는 그 개가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She watched for a second or two, then realized the dog wasn't playing. She watched, 지켜본 거죠. For a second or two. 네, 1, 2초 정도. 그죠? 이게 1, 2분 1리는 없잖아요. 1, 2초 정도 예, 동안을 나타내는 for가 왔고요. 그런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 개가 놀고 있지 않다는 거. He was trying to keep from going under. 예, 우리 keep from ing는 뭡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다,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e was trying to 그 개입니다. 계속 그 개는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 아래로 빠지는 것을 안 빠지려고 란 뜻이죠. 그죠? 물 아래 빠지는 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로 언더가 물 아래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With her heart pounding like a trip hammer, she ran into the water and started swimming toward the dog. 이거 with 분사 구문이죠. With her heart pounding 중요합니다. 여기 ing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게 능동적인 거로 본다는 거죠. 그녀의 심장이 막 쿵쾅 거리면서 동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with 부대 상황 구문입니다. with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뭐처럼 트립 해머처럼. 네, 트립 해머가 스프링 해머래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갈 때 이렇게 뭐 트립이 여행이니까 여행 갈 때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그 우리 트립 해머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구글 트립 해머 해머 응? 이게 뭐지? 이런 거군요. 이런 거. 쿵쾅쿵쾅 거리는 거. 이 방앗간 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본 적도, 이런 거. 전혀,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이렇게 된 거. 음. 요게 트립 해머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돌아가는 이런 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쿵쿵쿵쿵 치는 건가 봐요. 네, 됐죠? 그래서 그녀의 심장이 트립 해머처럼 콩쾅콩쾅 거리는 채로 그녀는 막 달려갔죠.
그 물속으로 완전히 뛰어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 쪽으로. Before she got to the dock, the rain started. 아이고야. 그녀가 got to the dock은 걔한테 도착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She saw the dog and seconds later he was gone. 그녀가 개를 보았는데 and seconds 몇 초 후에 seconds later니까 몇 초 후에 그 개가 사라져 버렸어. 어머. She pushed forward frantically, her arms reaching out in long strokes, her legs kicking harder and faster. 그녀는요, 재빠르게, 그죠? 미친 듯이죠, 미친 듯이. 완전히 미친 듯이 막 팔을 푸시드 포워드 앞으로 막 쫙쫙 갔다는 뻗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뒤에 분사 구문인데 her arms reaching out. 그녀의 팔을 쭉쭉 뻗으면서 예. 그녀의 발을 길게 뻗으면서 그리고 her legs kicking 하면서 그 다리를 막 더 세게 그리고 더 빠르게 차면서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지금 이제 걔가 물 밑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지쳐가지고. 2번이죠. tense and urgent죠. 대단히 지금 막 이게 긴장이 되고 응급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물을 좀 마시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스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Children may develop imaginary friends around 3 or 4 years of age. 자, 아이들은요, 발달시킬 수 있어요. may는 가능성을 나타내겠죠. Imaginary friends. 예, imaginary 단어 형태를 알아놓읍시다. 이것은 가상의란 뜻이에요. imaginative 아니에요. imaginary예요. imaginary. 가상의 친구 할 때는 imaginary. 그러니까 3살이나 4살경, 그죠? 3 or 4 years of age. 3살이나 4살경에 그런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imaginary friends are only a concern if children replace all social interactions with pretend friends. 가상의 친구는요, 그러니까 가상의 친구는 단지 or concern, 걱정거리죠. 걱정거리다. 걱정거리가 된다. if, 만약, 아이가 대체하면, replace가 나오면 with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with가 보이죠. 모든 사회적 interactions, 관계를, 예. pretend friends가 imaginary friends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게 A고요. 이거 가상의 친구로만 가상의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대체해버리면 가상의 친구들로 대체해버릴 때만 걱정거리가 된다. As long as children are developing socially with other children, then imaginary friends are beneficial. As long as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뭐인 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인 한에서는 아이들이 발달시키고 있는 한, 뭐를 발달시키고 있는 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사회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한, imaginary friends, 그러니까 미지의 친구는 beneficial, 혜택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유익하다. Parents often will need reassurance about imaginary friends. They should be respectful of the pretend friends as well as of their child. 부모는 parents 종종 will need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assurance 안심이에요. 안심.
안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상상의 친구에 대해서. 그들은요, should be respectful.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이 parents는 부모들이겠죠. 부모는요, 존중해야 돼요. 누구를요? 가상의 친구들을요.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죠? 그들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상의 친구를 존중해야 된다. Children who create imaginary friends should never be teased, humiliated, or ridiculed in any way.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낸 어린이가, 어린이들은 should never, 결코 be teased, 놀림을 받거나 humiliated, 창피를 당하는 거죠. humiliated, 창피당하다.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ridiculed, it's ridiculous 이러면 말도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조롱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결코 그 가상의 친구를 가진 애들이 쟤 이상해 뭐 그죠? 막 놀지 말자 뭐 이렇게 창피를 당한다든지 조롱을 당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상의 친구도 존중해줘야 된다. Parents may tire of including the friend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setting an extra plate at dinner, but they should be reassured that the imaginary friends stage will pass. 네. 자, 부모님들은 네, tire 지칠지도 모릅니다. may be tired 해도 되지만 may tire 이렇게 동사로 썼네요. 지칠지도 몰라요. 무엇에 포함시키는 것에.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가상의 친구들을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 포함시키는 것에 지칠 줄도 몰라요. 매일매일의 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식사 때, 저녁 식사 때 추가적인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과 같은. 이거는 너 친구 거, 뭐, 너 친구, 그죠? 가상의 친구, 뭐, 앨리스 거,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들은 안심해야 됩니다. reassured. 예. 항상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과거 분사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안심을 해야 되느냐? 그 상상의 친구의 단계, 스테이지가 단계잖아요. 단계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안심을 해야 됩니다. Until then, 그때까지는 상상의 친구들은 should be respected,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and welcomed. 예, respected와 welcomed가 병렬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부모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they signify a child's developing imagination. 그것은 의미한다. 그죠? 왜냐하면 그 가상의 친구죠. 가상의 친구는 아이들의 발전하는 상상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가상의 친구는 받아들여지고 존중되고 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가상의 친구들은 존중되어지고 환영받아야 되는데 이게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번이죠. 부모는 자녀의 가상의 친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크게 지금 18, 19, 20번은 거의 지금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춘 학생들은 좀 자신의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이건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단어의 문제입니다. 단어를 못 외우면 못 외우고 기본적인 굉장히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전부 지금 기본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이 단어들을 몰라서 못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은 공부 방법에 있어서 다른 거 다 치우고 단어부터 외워야 돼요. 이거 단어만 알아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튼튼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21번, 신유형이죠. 신유형 1990, 아니요, 1900이란다. 네. 2018년부터 나왔죠, 이 문제가. 이런 유형이. 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신유형, 이거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이게 좀 많아요. 이거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게 앞뒤 문맥, 그죠. get colder라는 요 구가 들어가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또 앞뒤 문맥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비교적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음에도 3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1번 문제는. 자, if creators knew when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a masterpiece, their work would progress only forward. They would hold their ideal generation efforts as they struck gold. 네, 지금 이 딱 보니까 20번까지 문제랑 다르죠. 21번부터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아마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3등급도 요 첫 번째 문단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크리에이터가 안다면, when they were on their way, 그들의 길을 가는 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I'm on my way, 이렇게 하면 내 가는 길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죠? To fashioning a masterpiece. fashioning, 이 fashioning to가 전치사로 쓰였다는 말이죠. 이게 ing라는 것은. 자, 그들의 걸작을 fashioning,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걸작을 만들고 있는 때를 안다면 이 말이죠. 그들의 걸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때를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의 작품은 progress, 진행할 것이다. only forward, 앞으로만 진행할 것이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fash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지금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fashion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동사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그죠? 패션. 자, 그래서 패션의 의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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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 style that is popular at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간대에, 그죠? 특정한 시기에 인기 있는 스타일. 이거는 그대로 패션이잖아요. 근데, 예. 이게 매너로 쓰이면은 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방식, 어떤 식, 그죠? 예, 그런 뜻이고 동사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to make something using your hands. 너의 손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게 fashion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손을 이용해서 만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대로 만든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 마스터피스. 그죠? 만약에 다시요. 그래서 다시 패션의 의미 아시겠죠? 자, 요 단어 기억해 놓읍시다.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패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작자가 자기의 걸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다. 만들고 있는 중인 때를 안다면, 언제 자기가 그걸 만들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이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걸 안다면 단지 앞으로만 갈 것이라는 거죠.
자, they would halt. halt 압니까, 여러분? 이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꼭 외워두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멈추다죠, 멈추다. 그들은 멈출 것이다. 그들의 아이디어 생산의 노력을. 그들이 금강을 발견하면이에요. 금강을 struck, 그죠? 금강을 발견하면, 그들의 아이디어에 생산하는 노력을 멈출 것이다. But in fact, they backtracked, returning to versions that they had earlier discarded as inadequate.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backtrack,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려서. 어디로? 그 버전. that, 과거 완료죠. 그들이 이전에 버렸었던, had discarded. 네. 이전에 버렸었던, 그 이전에 버렸었던 버전으로 되돌아가면서 역주행한다는 거예요. 역추적한다는 거죠. 그 전에 왜 버렸냐? as inadequate. 불적절하다. inadequate. adequate, 적절한. 그러니까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그 전에 버렸던 그 자기의 작품의 버전으로 되돌아가면서 역추적한다는 거예요. In Beethoven's most celebrated work, the Fifth Symphony, he scrapped the conclusion of the first movement because it felt too short, only to come back to it later. 자,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celebrated, 가장 찬양받는, 가장 축하받는 이 말이죠. 그래서 베토벤이 가장 그런 뭐라고요? 유명한 작품인 5번 교향곡은 5번 교향곡에서죠. 5번 교향곡에서 그는 scrapped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론 부분을. 첫 번째 악장의 첫 번째 악장의 결말 부분을 잘라버렸대요. scrap. 왜? 그것이 너무 짧다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 짧다고 느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only to는 이거 중요합니다.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결과입니다. 나중에는 그죠? 나중에는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only to가 나오면 여기 only to 별표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요. 그 부분, 요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요. 베토벤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5번 교향곡에서 그는요, 첫 번째 악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라냈는데, 왜냐하면 그가 너무 짧다고, 그것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짧아서 폐기해버린 거를 다시 회수했다고요. 자, had Beethoven been able to distinguish an extraordinary from an ordinary work, he would have accepted his composition immediately as a hit. 자, had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had가 먼저 나오면 이게 if Beethoven had been able to 가정법 과거 완료를 if절을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드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우리 과거 사실의 반대죠.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베토벤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Been able to. Had Beethoven been able to distinguish 뭘 할 수 있었다면, 구분할 수 있었다면 extraordinary from an ordinary work. 자, work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작품에서, 그죠? 평범한 작품과 비범한 작품. 평범한 작품에서 비범한 작품을 구별할 수 있었다라면 그는 받아들였을 텐데. 네.
그의 작곡을 즉시 as a 히트 치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공으로, 아주 빅 히트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이 would have, pp가 문제로, 문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when Picasso was painting his famous,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구에르니카. In protest of fascism, he produced 79 different drawings. 네,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자, 피카소가 그의 유명한 구에르니카를 파시즘에 저항하기 위해서 in protest of는 저항으로, 그죠? 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 그의 유명한 게르니카를 그리고 있었을 때 그는 생산했다. 79점의 스케치를 만들어 그렸다는 겁니다. Many of the images in the painting were based on his early sketches, not the later variations. 그의 그 뭡니까? 그 그림에 이 게르니카죠. 게르니카에 있는 이미지들의 많은 것은요. were based on 기초로 했다는 거예요. 그의 초기 스케치들에. 그죠? 이후의 variations, 변형물들이 아니라 그의 초기 스케치에 기초를 했습니다. If Picasso could judge his creations as he produced them, he would get consistently warmer and use the later drawings. 만약에 피카소가 그의 창작물들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그가 그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낼 때 그의 작품들을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끊임없이 consistent 지속적으로 더 warmer하게 되고 더 warmer하게 됐다는 게 뭘까요? 더 좀 뜨겁게 되고 그리고 이후의 그림을 사용했을 것이다. 더 뜨겁게 된다, 더 열정적으로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죠? 그게 더 이제 그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면 더그 워머하게 된다. 더 원하는 결과에 이제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되었을 거다.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거고, 또 이후에 스케치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in reality it was just as common that he got colder.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더 차갑게 It was just as common that he could colder.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흔한 것이었다. 단지 그가 더 차갑게 된 것은 그만큼 흔한 일이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질문도 꽤 길었고요. 이게 해석이 되더라도 이해하는 게 콜드하고 워머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전부 동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딱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읽을 쳤는데 너무 어려워. 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 넘어가세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 줄기를 쭉쭉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은 뭐 시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볼게요. 참,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창작자가 자기의
그 걸작을 만들 때가 언제인지, 그죠? 그들이 언제 걸작을 만들고 있는 때인지를 안다면, 그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고우가, 어? 뭐죠?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면서 이거 걸작이야.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면 되겠죠. 낙담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면서 이거 이 완전 무당 점치듯이 이거는 100% 성공이에요. 이러면 그 다음에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가면서 계속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죠? 자기 아이디어를 생각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겠죠. 그게 금광이니까. 금광이니까. 마스터피스 걸작이면 이게 금이 나오는 금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로 이제 됐어. 내 이제 이거 완전 히트 칠 거야. 나 이거 완전히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멈추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뒤로 오히려. 어, 옛날 버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적절하다고 버렸던 쪽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베토벤 얘기 조금 더 다시 보겠지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이게 걸작인지, 이게 뭐 망작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토벤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5번 교향곡. 5번 교향곡이 뭡니까? 3번이 운명이고, 5번이, 5번이 뭐죠? 3번이 운명인가? 5번이 운명인가? 네, 어쨌든 그 가장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에서 이 가장 유명한 거는 걸작이란 마스터피스란 말이잖아요. 마스터피스. 이 걸작인데 처음에 이게 너무나 걸작이고 이거 완벽하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베토벤은 처음에 그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1악장의 마지막 부분을 너무 짧다고 느껴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잘라내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베토벤이 이거 특출난 거야. 구별할 수 있었더라면 자기는 즉각적으로 이거 히트야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피카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르니카를 그릴 때 그 당시에 79개나 되는 많은 스케치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람은 옛날 스케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작품을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그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뜨겁게, 그죠? 더 뜨겁게 됐을 텐데. 예. 나중에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더 히트했을 텐데, 이 말이에요. 더 잘 됐을 텐데. 그런데 그냥 차갑게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이제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더 뜨겁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 차갑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냉대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던 결과로부터 달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그죠? 차갑게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얻으면 막 뜨겁게 히트가 되고 막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더 원하던 결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졌다. 이 이야기죠. 네. 어려웠네요.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22 다음 글에 요지 갈도록 할게요. 요까지 하고 오늘 제가 녹화를 마치고 다음번에 이어서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s research explains that keeping what she calls the effort-driven reward circuit well engaged
helps you deal with the challe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or in your emotional lif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아, 네, 5줄입니다. 5줄이 한 문장이네요. 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구, 동사구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꾸며주는, 수식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죠? 심리학 교수인 켈리 램버트 박사, 예, 켈리 램버트 박사의 연구는요, explains, 설명해 줍니다. 유지하는 것, 그죠? 유지하는 것. 그녀가 부르는 것 뭐라고? 노력이 이끈 보상, 회로. 노력에 의해서 이끌어진 보상의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helps, 도와준다. 이걸 어떻게? well engaged, 잘, 네, 잘, 다시요. 자, 심리학 교수인 닥터 켈리 램버트의 연구는 설명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뭐냐면 유지하는 것이에요. 유지하는 거. 그녀가 요렇게 부르는 걸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 이끌어진 보상의 회로라고 불리는 것을 유지하는 거. 근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keeping이잖아요. well engaged. 이거 중요합니다. 잘 작동되도록. 잘 작동되어지도록. 이거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어떤 기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기제. 요게 잘 작동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 주도된 보상 회로가 잘 작동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돕는다. 이게 동사죠. 도와요. 우리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또 동사 원형이나 수부정사 나오니까 뭐 하도록 돕느냐. 도전에 잘 직면하도록, 도전을 잘 다루도록 환경에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서나, 그죠? 여러분 주변의 환경적인 도전이나 감정적인 삶에 있어서 도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Doing hands-on activities that produce results you can see and touch, such as knitting a scarf, cooking from scratch, or tending a garden, fuels the reward circuit so that it functions optimally. 자, doing hands-on activities. hands-on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것, 생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너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결과를 생산해내는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니팅을 스카프, 뭐 스카프를 짠다든지 아니면은 요리를 한다든지. from scratch, 이거요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관용어구입니다. 외우세요.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그죠? 준비 하나 처음부터 직접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텐딩어 가든 보살피는 겁니다. 정원을 보살핀다는 것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수작업을 하는 것이 fuels, 이게 동사죠. 이게 주어인데, 이게 동사입니다. 이렇게 멀리 뚝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fuel,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막 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뭐 가속화시키는 거죠. 보상 서킷을 막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상 회로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so that, 하도록. 그 보상 서킷이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그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수작업이.
She argues that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 may b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 자, 그녀는요, 이 사람이 여자였네요. 주장해요. 도큐멘티드 서류화된 증가죠. 서류로 나타나는 증가 이 말이에요. 서류로 보여지는 증가. 뭐가 증가하냐? In depression.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Among Americans. 미국인들 사이에 우울증의 증가, 이렇게 기록된 우울증의 증가는 아마도 직접적으로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목적 있는 신체적 활동의 감소와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있는 신체 활동이라는 게 바로 뭐 또 손으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있는 활동의 감소를 뜻하겠죠. When we work with our hands, it increases the release of the neurochemicals dopamine and serotonin, both responsible for generating positive emotions. 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할 때, 그쵸? 네,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십자수를 놓는다든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그것은 증가시킨대요. 뭐를 증가시킵니까? 발산, 그죠? 발산을. 뉴로케미컬은 신경화학 물질이죠. 신경화학 물질의 발산을 돕는다는 거예요. 신경화학 물질의 발산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으로요. 세로토닌,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발산을 쫙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신경화학 물질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생산시키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She also explains that 그녀는 또한 설명하죠. 우리의 손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감각을 줘요. 통제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손으로 작업을 해가 어떤 환경을 개선시킨다라든지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 우리 환경이 더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more connection to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과 더 연결되는 그런 통제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감각을 갖는다는 거죠. 자, all of which 그것들 모두는 이 앞에 선행사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 모두는 contribute 기여해요. to a reduction in stress and anxiety. 스트레스와 근심의 감소에 기여를 합니다. 우리 기여한다 할 때는 항상 contribute to입니다. 그리고 builds resilience against the onset of depression. 자, resilience는 탄성 회복력이에요. 탄성 회복력. 탄성이라고 하죠. 탄성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build. 자, 다시 이게 글이 뭐 제가 이걸 쓸 때 바닥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엉망이네요. 탄성이에요. 탄성. 회복 탄성.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우울증의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딱 튕겨내는 거. 우울증 발생하지 않도록 우울증이 막 그죠 발생하는 걸 딱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저항성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가 뭔가요? 네, 손으로 아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번이네요. 그죠? 수작업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가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에 관한 탄성을 증가시켜준다. 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손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가요? 어쨌든 공부를 할 때 뭐 그냥 이렇게 막 팔짱 끼고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됩니까? 손으로 쓰고, 그죠? 막 써보고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이러는 것도 다 일종의 수작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책을 더럽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막 그 형광펜이든 뭐든 막 적어라. 저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일반 책을 읽을 때라도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수작업을 해가면서 읽고, 음, 또 저는 또 취미 활동으로 또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만드는 작업이 시간을 뺏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다른 창의적인 아니면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려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뭐 그러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시험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도움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이라도 좀 이렇게 계속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 이렇게, 모의고사 18번부터 18, 19, 20, 21, 22, 5개의 지문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지났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쉬운 구문은 좀 쉽게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조금 어려운 부분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